우선 기업 컨설팅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컨설팅은 그 해당 부문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업의 이제 창설, 경영, 그리고 관리 등에 대해서 조언이나 이제 진단 등을 이제 상담하는 것을 이제 경영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 또는 진단을 하고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게 우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단발성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은 그걸 이유로 해서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거는 항상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의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 해결이죠.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줘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거는 피를 받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주고 이 방향을 우리랑 같이 함께 갑시다라고 하면 보험 계약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 해결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냐는 그런 고민에 쌓여요. 그런데 그 대표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생산, 격리, 영업부, 총무부, 연구개발 일들을 다 합니다. 이번 달 초에 한영수 본부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의 대표가 하는 역할은 사실상 전부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 5인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격리가 있다 그러면 한 10인 정도 이하가 아마 격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업부도 있다 그러면 한 20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부가 있다라고 하면 한 30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과 같은 영업이익이 좀 남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들이 어디신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연구개발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제품도 생산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그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좀 더 자주 가는 곳은 20인 미만 사업장들입니다. 이런 사업장은 대부분 다 대표님들이 종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제외한 어떻게 보면은 기획과 관련된 또는 그 정보를 그때그때 얻어가지고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은 컨설팅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이 따로 없으니까요. 뭐 중견기업에 돼야지만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들을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맡기려고 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고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대표가 이제 불편해하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에 보면은 그 대표가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정보의 차이로 인해서 나오는 불편들이죠. 자주 바뀐다. 그래서 몰랐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개정 세법이 있죠. 네. 그리고 노무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씩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각종 지원금, R&D, 그 다음에 자금. 왜냐하면 시에서도 그냥 뭐 기계를 바꾼다고 하면은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그냥 지원해주는 자금들도 간혹 있거든요. 자기가 그 시에 살면서도 그런 혜택을 못 누리는 이유는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대표들의 불편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발생돼서 잘 모르겠다. 네. 그런 게 뭐냐면은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를 잘 만지려고 하면은 손익계산서를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손익계산서를 조정을 잘 하다가 보면은 대표가 세금을 많이 내는 일도 생기거든요. 근데 누가 세금을 많이 내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재무제표에 관심을 갖겠어요. 네. 그래서 세금만 적게 내게끔 해달라고 하다 보면은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상호관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각종 근로기준은 매년 바뀌고 매년 새롭죠. 그렇죠? 그리고 자금과 관련된 각종 신청서들이 그래서 일자리 안정 자금이 2017년에 갑자기 그 시급이 높아지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얼마씩 받았는지 생각나세요? 예? 15만 원. 그렇죠? 지금 한 7만 원, 8만 원 그렇죠. 그렇죠? 그때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신청서 대리로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거 신청서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도 대리로 해주는 게 많았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세무사들이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잘 거기에 관심을 갖기가 그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뭐 재무 컨설팅, 그 다음에 세무조사 같은 거죠. 그래서 해결사가 이제 필요합니다.